조금 전에 이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성수가 검찰로 송치가 됐습니다. 검찰로 송치되는 과정에서 포토라인에 서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했는데 먼저 그 질문에 답을 하는 김성수, 피의자 김성수의 모습부터 먼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피해자를 흉기로 찌르셨습니까? 그때는 화가 나고 억울한 상태여서 저도 죽고 피해자도 죽여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무엇이 억울하셨나요? 그때는 알바생 이제 제가 피해자한테 이제 제가 치워달라고 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데 이제 표정이 안 좋아서 저도 기분이 안 좋아서 왜 그런 표정을 짓냐고 얘기를 하니까 너 왜 시비냐고 반말을 하면서 화를 내서 그런 것들이 납득이 안 돼서 이제 제가 이게 왜 시비 거는 거냐고 당연한 거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가 지금 시비 걸고 있다고 이러면서 화를 내서 대화가 안 될 것 같아서 경찰을 부르서 이제 사장님 불러달라 했는데 사장을 이제 안 불러준다고 이제 네가 부르라고 욕해서 그래서 경찰을 불렀는데 경찰인 분들이 아무것도 해줄 수 없고 이제 피해자분이 우리 아빠가 경찰인데 네가 나를 죽이지 않는 이상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 것이 제 머릿속에 남아서 제가 치워달라고 한 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 하는 그런 억울함이 들었고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생각하면서 그런 것들이 억울하면서 과거의 생각들까지 생각이 나면서 그냥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그냥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에 대한 그런 두려움, 그런 망설임이나 그런 것들이 사라졌고 그래서 억울했고 같이 죽이고 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피해자의 얼굴 주변을 수십 차례 때렸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그리고 또 제가 그걸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때릴 때 동생이 피해자를 뒤에서 잡고 있었는데 동생은 여전히 아무 잘못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나요? 그때 처음에 동생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몰랐고 경찰이 CCTV를 보여주고 나서 이제 저도 그 뒤늦게 이제 알고 있어서 저는 동생이 무죄라고 확신을 했었는데 이제 그 동생 CCTV를 보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생도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신미약 판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라는 판단에 대해서? 저는 제가 심신미약인지 그런 거 잘 모르기 때문에 의사분이 말한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인정하십니까? 아니라는 사실? 남은 가족한테 하고 싶은 말 있나요? 가족한테도 너무 미안하고 유가족분들께도 너무너무 고인분께도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유가족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너무너무 죄송하고 제 말이 닿지 않겠지만 계속 죄송합니다. 뒤로 가.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피의자 김성수가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양천경찰서에서 이제 수사가 마무리된 상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조금 전에 진행됐던 모습 보여드렸습니다. 이 얘기 잠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 교수님, 네. 피의자 김성수의 저 모습, 그동안 있었던 일을
아주 상세하게 자신의 일단 입장에서 주관해서 상세히 묘사하고 서술하고 있는데 감정 상태가 상당히 격앙돼 있다 이런 느낌을 좀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격앙된 걸로도 물론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얘기를 들어보면 자신의 입장에서 뭐 당시에 피해자가 어떤 부적절한 행위를 했는지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피해 의식 때문에 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걸 보면 굉장히 누누이 세세히 다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렇게 과호흡을 하거나 좀 이렇게 굉장히 격앙된 모습을 보여주는 건 일종의 증상에 대한 과잉 호소. 그러니까 그렇게 아프게 보여야 내가 좀 더 뭐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지 않겠느냐. 사람들이 동정을 해주도록 유도하는 그런 태도. 네. 그래서 보통 뭐 지금 심신미약이 아니다 이렇게 판정이 나온 이유도 네. 지금 저 사람이 하는 행위는 저건 단순히 증상에 의한 결과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아하. 상당히 고의성을 가지고 자신의 입장만을 피력하려는 네. 그런 굉장히 자기중심적 네. 범죄자들의 이제 자기중심적인 태도가 상당히 반영됐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최명기 원장님, 지금 피의자 김성수의 얘기 중에 제일 귀에 들어왔던 표현은 억울하다는 겁니다. 지금 검찰에 송치되는 게 억울한 심정이다. 지금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앞으로 계속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고 과거를 생각했을 때 이 일 자체는 본인이 잘못했으나 결국은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한 이제 억울함 같은 게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런 다음에 지난번 인터뷰랑 이번 인터뷰의 차이가 커다란 이유 중에 하나는 네. 김성수는 그동안 살인을 저지르기 전까지 계속 밤에 게임하고 네. 낮에는 아침엔 굉장히 멍한 상태로 있었어요. 아하. 그리고 지난번은 살인을 저지르고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던 때이기 때문에 네. 인터뷰를 하던 시점에 있어도 굉장히 눈부셔하고 네. 졸려하는 표정이고 굉장히 무감각하고 무감동한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하하. 그런데 국립법무병원에 있으면서 일정 부분 그게 아마 올바른 리듬으로 돌아왔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나름대로 자신의 생각을 할 수 있고 자신의 두뇌의 회전이 되는 거예요. 아.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고요. 네. 그러면서 억울하다는 본인의 감정으로 인해서 감정이 격앙되다가 보니까 네. 굉장히 얘기를 하다가 숨이 차고 얘기를 하다가 숨이 차고 그런 거예요. 네네. 바꿔 말하게 되면은 머릿속에 있는 얘기를 갖다 전부 다 입으로 옮기지 못하는 상태가 된 거죠. 네. 그때랑 반대로 지금. 아하. 자, 이런 가운데요. 경찰이 오늘 피의자 김성수를 검찰로 송치하면서 그동안 진행해온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 양지민 변호사님, 최대 관심은 일단 피의자 김성수에 대해서는 지금 살인 혐의로 지금 검찰 송치합니다만 그의 동생에 대해서 공범 여부도 지금 관심이 쏠릴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쟁점이 이제 김성수의 동생이 김성수가 흉기를 꺼내는 시점을 언제 인지를 했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경찰이 보기에는 김성수 동생이 형이 흉기를 꺼내기 전까지는 그 피해자를 붙잡은 행위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폭행을 공동으로 한 공동 폭행에 대해서는 이제 공범으로 적용하는 것을 이제 검토 중이다라고 입장을 밝혔었고요. 하지만 이제 유족들의 입장에서는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이 흉기를 꺼내기 직전에 했던 행동과 흉기를 꺼낸 이후에 했던 행동과 다름이 없는데 어떻게 폭행에서는 공범으로 볼 수 있고 살인에 대해서는 공범으로 볼 수 없느냐라고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CCTV 상에서 흉기를 언제 꺼내 들었는지도 가장 이제 살펴봐야 될 중요한 쟁점인 것 같고요. 네. 일단은 경찰이 과연 공범 여부를 적용을 하는지 아하. 여부가 가장 초점일 것 같습니다. 네.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성수가 오늘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이 내용은요, 오후 와이드 시간과 MBN의 정통 종합뉴스 뉴스 8에서 더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